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투표일까지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왜 11일이냐. 4월 7일이 본투표일이지만은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일, 그리고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쯤 아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것이고, 선거운동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각종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걸 트리플 에러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스포츠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면은 3개 내지 4개가 완전히 이 정권의 최악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야구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뜻입니다. 즉 타자가 타점, 홈런, 타율에서 1등하는, 한 시즌에 1등하는 것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삼관왕이죠, 삼관왕. 또 나쁜 용어로 쓸 때는 트리플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쁘다는 뜻입니다. 트리플 플레이는 3아웃을 한꺼번에 잡는 거죠. 트리플. 그리고 그랜드슬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랜드슬램. 이 만루 홈런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만루 홈런을 합치면은 4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골프에서 그랜드슬램은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거죠.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율이 39.1%를 기록을 해가지고 최고, 이건 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최악이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4.1%, 이건 또 최저입니다. 최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다 평가 62.2%는 이건 또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 이외에 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5.5%나 오르고, 민주당은 2.0%포인트 지난주에 하락해가지고 28.1, 아니 정당 지지율에서도 역전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약간 사실은 좀 평가를 유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역전을 했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또 각종 가상 대결 조사가 나왔는데, 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한 16%포인트 차이로 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버리면은 이게 정권 교체론이 천하대세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정권 교체가 천하대세다 하는 방향이 뚜렷이 잡힌 느낌을 받습니다. 이 원인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첫째, 안철수 씨가 지난 연말에 단일화로 정권 교체, 그 시험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하자 해가지고 단일화만 되면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수 중도가 손을 잡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윤석열 씨가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저분이 정치를 하겠구나 하니까 윤석열 쪽으로 보수 중도의 지지율이 확 몰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LH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박범계라는 법무장관이
아주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이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아주 근사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종합되니까 이런 트리플 악재고, 정권으로 봐서는 트리플 악재라고 그럴까요? 트리플 에러라고 그럴까요? 하는 이런 사태, 지지율의 총붕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5일, 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1, 이것은 역대 취임 이후에 최저입니다. 부정평가는 62.2%, 이건 또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올라가시고 35.5%, 민주당이 2.0%포인트 내려가지고 28.1%로 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가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39.1%로 단연 1등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32.4, 3월 둘째 주에는 37.2, 그리고 이번에는 39.1,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떨어져서 전주보다 2.5%포인트가 내려가지고 현재 21.7, 39대 21, 이거 하프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씨가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가 윤석열한테 역전되더니 이제는 하프게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4%포인트 하락해서 11.9. 이낙연, 이재명을 보태도 윤석열 총장에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참 벌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여론이 지금 급변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람이 6, 현상 유지 4, 6대4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또 더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가상 대결에서 여당이 다 크게 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나와도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면 보궐선거 투표율이 40% 밑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1년에 나경원, 박원순이 3개 붙으니까 그때 한 47%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투표장에 가겠다는 사람이 75%나 됩니다.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투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분노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에서 국민들이 답답하고 눌려 있다가 선거라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막 몰려가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85년 2.12 총선입니다. 그때 한 5년 동안 전두환 정권의 이 강권 통치에 눌려있던 국민들이 2.12 총선 겨울에 치러지더라도 2.12 총선이라고 하니까 그때 투표율이 얼마였느냐? 가공할 투표율입니다. 86%였어요. 86%가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고분고분하던 야당, 민한당은 쫄딱 망하고 급조된 선명야당, 신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제1당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여당, 민정당은
여러 군데서 특히 부산에서 아주 참패를 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2.12 총선 돌풍이고, 이 2.12 총선이 결국은 민주화를 한국 역사의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6.29 선언이 나오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전두환 노태우의 합작 선언이 있어가지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분열해가지고 다 같이 출마해가지고 김종필도 출마하고, 이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36.6%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저는 분노투표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노투표를 하게 되면은 여당이 자랑하는 조직, 동원,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분노투표는 유권자들이 한번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상되는데, 바로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가 분노투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는 2021년 4월 7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것은 이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특히 법치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반문명 세력, 그리고 친 김정은 세력, 친 시진핑 세력, 이 정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리하여 1년 뒤에 정권 교체로 가는 그런 분수령을 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현재로는 받습니다. 그러나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죠. 오늘 안철수 씨는 저와 대담을 하면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장에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많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깁니다. 사전투표를 끄림칙하게 생각하면 집니다. 감사합니다.